네, 이제 프로타입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자바스크립트의 키워드는 그 프로타입이라고 하죠. 프로타입 기반 언어예요. 모든 객체들이 메소드와 속성들을 상속받기 위한 템플릿으로서 프로타입 객체를 가진다는 의미. 정확히 말하자면 상속되는 속성과 메소드들은 각 객체가 아니라 객체 생성자의 프로타입이라는 속성의 정의. 함수를 볼까요? 자바스크립트와 함수는 좀 특별한데요. 함수에 6키워드 붙일 수 있어요. 우선 화살표 함수 제외하고요. 좀 신기하죠? 어째서 6키워드를 붙일 수 있을까요? JS에서 함수는 객체입니다. 함수 역시도 프로퍼티가 존재해요. 예를 들면 length라고 아규먼트의 길이랑 함수의 이름이라는 프로퍼티가 존재하고, 객체를 생성하는 것 역시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 보통 이렇게 생성해서 이 안에다 프로퍼티와 밸류 적긴 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어떻게 변환이 되냐면 uObject라는 함수에다가 6키워드 붙인 것으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디스를 쓸 수도 있어요. 화살표 함수는 디스가 외부 스코프로 쓴다 그랬죠? 이렇게 하면 후에다가 디스 키워드 붙여서 발이랑 바즈를 정의하면 저희들 인스턴스 생성하고 각각의 발과 바즈를 접근 가능합니다. 우선 프로토라는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참고로 언더바 프로토, 이하 프로토는 object.getProtype obj 또는 object.setProtype of로 대체하는 것이 권장되고, ECM의 표준에서는 그 대괄호 프로타입을 사용하나 대부 환경에서 언더바 프로토를 지원하기도 하고, 대부분 자료에서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에 언더바 프로토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인스턴스에다가 언더바 프로토를 접근하면 그 객체의 프로타입, 이것을 엄격하게 비교했을 때 true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둘이 링크가 되다고 볼 수 있겠죠. 인스턴스에 프로토를 통해 부모의 프로타입에 접근 가능하다, 이를 프로타입 링크라고 칭하고요. 함수만이 프로타입을 가지며 뉴로 인스턴스 생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프로타입은 그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콘스트럭터와 그 다음에 역시나 이것도 프로토를 가지고요. 그리고 커스텀 프로타입도 커스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new person으로 후와 발을 생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프로토에 쑥 이렇게 링크가 됐죠. 어디에 링크가 되냐면 이 펄슨 함수의 프로타입으로 링크가 되게 됩니다. 펄슨 함수 역시 이 프로타입이 펄스.프로타입 이것을 가르치고요. 콘스트럭터는 이 펄슨 함수의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여기에는 say hi라는 메소드가 있게 되네요. 펄스.프로타입 역시 프로토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프로타입 체인에 대해 배웁시다. 이 프로타입 체인으로 상속을 말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프로토를 통해서 부모의 프로타입에 접근한다.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최상위는 object.프로타입이며 object의 부모 프로타입은 널로 기결되게 됩니다. 어떤 메서드에 접근할 때 자기 자신에게 없다면 프로타입을 타고 가서 검색을 하게 돼요. 이렇게 계속 타고 가서 검색을 하는 게 프로타입 체인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O라는 객체를 생성하고요. O에는 A, B 있고, 그 다음에 O의 프로토는 B, C가 있네요. 자, O의 프로토는 B와 C를 가지고 있다. O의 프로토는 object.프로타입이다. 마지막으로 O 프로토는 널이다. 왜냐하면 이게 object.프로타입인데 이것의 부모의 프로토는 결국 널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널은 프로타입의 종단을 말하며 정에 의해 추가 프로타입은 없습니다. 그럼 전체 프로타입 체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A, B, 자기 자신, 그 다음에 O의 프로토인 B, C, 그 다음에 이 프로토인 object.프로타입, object.프로타입은 결국 널로 종단이 되게 되고, 이 계층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5.a를 접근했을 때 어떻게부터 하냐면 5에는 자기 자신 a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끝. 5.b를 볼까요? 역시나 이것도 자기 자신이 있으므로 여기서 끝. 여기까지 안 갑니다. 5.c를 볼까요? 5.c는 자기 자신이 없는데 여기 프루토에 있네? 그러면 여기로 검색을 해서 딱 끝 하게 됩니다. b를 볼까요? b는 undefined가 나오는데요. 계속 여기에 보면 여기 d 없고 여기 d 없고 여기에 부모를 봐야 되는데 여기 부모는 결국 널이니까 결국 찾지 못해서 undefined가 되게 됩니다. 이제 ES6 문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ES6 이하 ECMA 스크래트 2015는 2009년 ES5 이후 언어에 대한 업데이트 6년 만에 업데이트가 됐죠. 되게 오랜만에 업데이트 됐는데 이때 대규모 개편이 일어났어요. ES6 문법을 통해서 더욱 생산성 있는 코드 작성이 가능한데요. 이 ECMA 스크립트는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최근 문법으로는 뭐 템포랄 객체나 아니면 뭐 명시적 리소스 관리였나? 그런 게 있고요. TC39라고 그런 협회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6의 문법적 차이를 한번 봅시다. 변수 선언에서 콘스트렛이 도입이 됐어요. 파일 자체는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함수 스코프 자체가 비직관적이고 함수 외부에서 선언 시에 전역 변수로 취급이 되게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 전역 변수를 남발하는 것은 되게 안티 패턴으로 치부가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 다음에 템포럴 데드존 없는 호이스팅이 발생해서 역시나 이것도 버그를 발생시키고요. 왜냐면 오류가 안 뜨니까. 선언한 이후에 저희들이 참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리고 재할당이 가능해서 동작 예측 가능성이 저하가 되게 됩니다. 템플 리터를 나왔어요. 아까 자료형 할 때 소개드렸는데요. 이를 통해서 문자를 되게 동적으로 다룰 때 쉽게 다룰 수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참 이 다운포는 줄바꿈 불가능하거든요. 줄바꿈 하려면 뭐 이스케이핑 적절히 해줘야 되는데 근데 템플 리터를 사용하면 그냥 엔터 쳐가지고 줄바꿈 만들면 선언 가능합니다. 되게 좋죠? 네, 에러 펑크션은 나왔습니다. 이 통해서 더 간단한 함수 편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임포트와 익스포트라는 모듈 관리 시스템이 ES6에서 나왔어요. 그전까지 없었거든요. 이걸 ESM이라 불리는데요. 효율적으로 모듈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클래스도 나왔어요. 예, 정적 메소드와 그다음에 프라이빗 메소드를 지원하고요. 프라이빗 경우에는 샵 붙이고 스태틱 메소드는 그냥 스태틱에다가 메소드 이름 붙이면 됩니다. 상속 가능하고 슈퍼 지원하고 호이스팅이 일어나지 않아요. 구조분의 할당이 생겼습니다. 객체 프로퍼티를 더 쉽게 접근하고자 했고요. 레스트 오퍼레이션이라고 이게 특별 취급받는 애를 먼저 선언한 뒤에 나머지를 이렇게 흩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함수를 하면 arg1과 arg2에 1, 2가 할당이 되고 레스트 오퍼레이션 뿌린 arg3에는 3, 4, 5가 할당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통해서 함수 인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프레드 오퍼레이션인데요. 이거는 객체를 할 때 거의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데 스프레드 오퍼레이션 통해서 객체를 약간 깊은 복사가 가능합니다. 완전 깊은 복사는 아닌 게 어쨌든 참조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객체에 중첩된 객체가 있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까지는 안 되는데 어쨌든 대부분 케이스를 커버할 수 있어요. 이 스프레드 오퍼레이션 통해서. 완전 깊은 복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커스텀에 쓰거나 아니면 라이브러리를 쓰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 노드.js의 최신 문법에 있다고 하는데 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왜냐면 한번 스프레드 하면 잘 동작을 해가지고 대부분 순서에 따라서 객체 값을 덮어 씌우거나 초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다른 객체를 만들었는데 이거 한번 시술해 볼까요? 잠깐만요. 일단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오브지1은 오브지 내용을 다 이렇게 일일이 쓰지 않고도 스프레드 오퍼레이션 통해서 쉽게 쓸 수 있고요. 일단 저희가 뭐 객체를 이렇게 선언했어요. 근데 이걸 중복되는 프로퍼티들은
이 오브제로 덮어 씌우고 싶을 때도 쓸 수 있습니다. 되게 좋죠? 이렇게 약간 깊은 복사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어레이 메소드도 나왔는데요. for each map reduce가 나왔습니다. for each는 각 배열 원소에 대해 콜백 함수 실행하고, map은 각 배열 원소에 대해 실행한 콜백 함수 리턴 값으로 새로운 배열을 생성하고, reduce는 어쨌든 콜백 함수의 값들을 가산해서 이 배열 값을 통해서 새로운 값을 반환은 가능합니다. 이제 커먼JS와 CJS라고 부르고, 네, ESM 모듈에 대해 배울 건데요. CJS의 리카이러는 노드.js 환경에서 모듈을 처리했던, 물론 지금도 표준을 지원하고 있는 방식이긴 한데, ES6 이전 브라우저는 모듈 처리 방식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브라우저 환경에서는 ESM이 거의 최초인 거예요. CJS가 노드.js 환경에서 먼저 고안이 됐고요. ES6 이후 브라우저에서도 ESM 모듈 방식이 탄생했으며, 노드.js도 널리 사용 중이에요. 요즘 거의 사실상 노드.js도 CJS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추세죠. CJS는 리카이어로 모듈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런사이 시점에 동격을 로드하고, 따라서 조건문과 함수 내부에서도 아무 때나 쓸 수 있습니다. 동기적으로 로딩돼서 모듈 로딩되는 동안 코드 흐름을 브로킹하게 됩니다. ESM 경우에는 컴파일 탭에 정적 해석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 메뉴에서 해석하고 비동기적으로 로딩하게 됩니다. 시작 전에 브라우저 또는 노드.js가 모듈 그래프를 만들어서 필요한 모듈을 효율적으로 로드하게 되고요. 만약에 동적으로 모듈 로드해야 된다, 이 경우에는 다이나믹 임포트 구문이라고 그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바스크립트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트랜스파일러와 번들러에 대해 알아봅시다. 트랜스파일러는 일종의 그 번역가라고 보이면 돼요. 컴파일러는 C 언어를 뭔가 최종적으로 어셈블리어, 기계어를까지 거쳐서 만든 게 그걸 컴파일러 하잖아요. 트랜스파일러는 좀 달라요. 아무튼 그 결과가 인풋이 JS고 아웃풋이 JS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핵심 기술은 AST라고 추상 구분 트리 형태 자유로구조 사용하는데요. 코드는 구조화된 문자를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 트리 형태로 구조가 가능해요. 트랜스파일러는 저희들이 인풋 JS 코드를 AST로 변하고, AST의 노드를, 트리니까 노드가 있겠죠? 다른 노드로 바꾸거나, 아니면 특정 서버 트리를 다른 서버 트리로 바꾸거나, 노드를 삽입하거나 제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AST가 변환된 또 AST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변환된 AST를 다시 코드로 변환하면 아웃풋 JS가 나오게 됩니다. JS의 트랜스파일러는 바벨이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취하고 있어요. 사실상 유일한데, 근데 이 바벨을 러스트로 포팅한 SWC가 존재가 합니다.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느린 언어고, 러스트는 그 병렬 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속도가 엄청 빨라요. 참고 이거 우리나라의 강동윤이라는 그 개발자가 만든 겁니다. 되게 자랑스럽죠? 그렇게 해서 바벨을 언제 사용하냐면 그 특정 JS 버전으로 코드를 변화합니다. 호환성 때문에 그 최신 문법을 과거 문법으로 변환한다. 굳이 ES6 아니더라도 그 이후에 생겨난 문법을 뭐 옛날 JS 문법으로 타겟팅해서 변화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폴리필이라고, 이것은 저희가 최신 문법을 사용할 때 그걸 옛날 문법으로 구현한 구현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폴리필을 삽입하게 되고 바벨 콘피그 JS를 설정하게 됩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여기 보시면 타겟으로 각 브라우저별로 버전을 명시해뒀죠. 이 브라우저들을 지원하게 우리가 트랜스파일을 할 거다 라는 것을 명시해둔 겁니다. 저희들이 그 언어를 호환성을 맞춘 거 말고도 바벨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궁한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리액트를 배울 때도 이 바벨이 정확히 트랜스파일링이 나오게 돼요. 이제 번들러를 볼까요? 번들러는 묶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할 때 전염이 아니라 전역 오염, 글로벌 오염과 의존성 관리도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HTML, CSS, JS, 그다음 asset, 이미지나 폰트들을 최종 형태로 자동 변환 시켜주는 도구가 등장했고, 이것이 번들러예요. 빌드 툴이라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의존성과 파일들인데 이걸 적합하게 바꿔준다 라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공백과 주석을 제거한 뒤에
코드 압축 그리고 쓰이지 않는 자바스크립트 코드 제거를 수행해서 그 파일 크기 자체를 줄여버릴 수 있어요. 저희 개발할 때 뭐 포매팅하거나 아니면 뭐 변수 이름을 길게 하거나 그런 거는 순전히 인간 입장인데, 사실 컴퓨터는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그냥 용량이 작을수록 통신할 때 더 부하가 덜 걸리니까 용량이 적으면 좋으므로 그런 걸 수행을 하게 됩니다. 쓰이지 않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제거한다는 것은 트리세이킹이라는 용어라고 합니다. 코드를 난독화도 시킬 수 있어요. 코드 난독화를 시킨 이유는 그 보안상에서 저희들 좀 해커들이 우리 서비스를 좀 더 파악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위에 소개한 트랜스파일러와 연동을 합니다. 6주차에 소개할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도 연동을 하게 됩니다. 파일 개수를 적절한 형태로 조절해서 네트워크 요청을 최소화하게 되고요. 뭐 늘리거나 줄이거나 저희들이 커스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정 파일 확장자를 JS 모듈로 사용 가능하게 해요. 가끔 리액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미지를 임포트하는 구문이 있고 아니면 CSS 파일 임포트하는 구문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문법인데 왜 가능하냐면 번들러가 알아서 잘 이걸 핸들링 해주기 때문입니다. HMR이라고 한 모듈 리로드 개발 모듈과 개발 서버를 지원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냥 굳이 새로 고침 안 하거나 재빌드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코드를 바꿀 때마다 이게 알아서 반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HMR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 중 작성한 코드를 프로덕션이 가능한 형태로 자동 변환시켜주는 도구라고 요약 가능합니다. 주요 번들러들은 이 비트, 바이트라고 하냐 비트라고 있는데요. 외제 핫해요. 빠른 시작 속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정이 간단하고 최신 프론트엔드 프로젝트에서 인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웹팩이라는 되게 전통적인 예인데요.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번들러, 가장 생태계가 많아요. 근데 좀 느립니다. 많이 느려요. 롤업이라고, 바이트가 롤업 기반인데요. 롤업은 그 저희 npm 패키지 있잖아요. 뭐 npm 인스텔 뭐 깔아서 하는 거, 그런 거 빌드할 때 특화된 번들러입니다. 터보팩은 아직 거의 베타인데요. 아직 많이 불안정하고, 그 초고속 HMR, 병렬 처리, 대규모 앱 빌드, 이건 웹팩을 러스트로 포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빨라지겠죠? 적절한 걸 쓰시면 되는데 보통 비트를 많이 자연스럽게 쓰시게 될 겁니다. 네, 이제 다 마쳤는데요. 질문이 있다면 편하게 부탁드리고요. 디스코드에 질문 받고 스터디 할 때도 많은 질문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에 대한 피드백도 받는데요. 뭐 공개된 것도 좋고 아니면 개인 연락이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모두 강의 들으느라 고생하셨습니다.